이태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저는 그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증여세 탄로라든지 또 건강보험법 위반이라든지 또 말바꾸기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그대로 인정하시고 재발 방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외교부를 통해서 주로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시고 반박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 실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한테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만 5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아마 역대 고위공직자 장관 후보자 중에서 이렇게 실정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후보는 굉장히 찾기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존경하는 이태규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그 위장 전입 문제 그리고 세금 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 부동산 투기라든가 논문 표절 문제라든가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투기나 논문 표절은 제가 말씀드린 적 없고요. 그러면 제가 일단 위장 전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정동 아파트로 위장 전입할 적에 전입 신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조금 도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후보자께서 거기 위장 전입해서 전입 신고를 동사무소에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 전입 신고서에 전입지 세대주와 전 거주지 세대주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때 전입지에, 그러니까 정동 아파트의 세대주에 이름을 누구로 쓰셨습니까? 의원님, 이게 17년 전의 일이고 제가 그 17년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생활을 한 관계로 그 당시에 그 기억이 굉장히 흐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그 상황을 다시 회상을 했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은사님께 의논드린 부분. 그 은사님이 누구신가요? 이 아파트의 전세권자인 심치선 씨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 어쨌든 그 신고를 하셨기에 누구라고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자와 후보자의 장녀께서 여기에 위장전입을 하신 다음에 한 달 후에 다시 후보자의 배우자와 나머지 가족들이 또 위장전입을 이쪽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례에 걸쳐서 한 달 간격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서에 누가 여기에 전세권자나 이 세대를 관리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거를 제가 볼 때는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모른다면, 왜냐면 이때 전입신고서에 세대주를 명기하지 않으면 전입신고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년이라도 모르겠다. 그러면 누가 사는지 소유주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여기가 친척집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친척집은 아닙니다. 왜? 전입신고를 당신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모르고 친척집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허위로 거짓말로 친척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남편은 정말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답을 드린 거고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여기가 친척집인지 아닌지는 알고 계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친척집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를 배우자께서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집이 그럼 지금 17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세대주가 기억이 안 난다고 치더라도 이 집이 친척집인지 아닌지는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이야기가 되고 그것까지 부정을 하시면 후보자께서 해명하신 논리나 어떤 근거는 전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 전입은 제가 한 일이고요. 남편은 전혀 관여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럼 후보자께서 2번에 걸쳐서 전입신고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때 세대주가 누군지를 모르신다는 것이 지금 17년 전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신다. 그리고 친척집인데 남편이 모르고 한 얘기다. 근데 누군지 전혀 모른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는 은사께서 이 집을 소개시켜주면서 이 집이 누구라고 아마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장전입이요,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만약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논리로 해명을 하시는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전입자 그걸 거기에 세대주를 쓰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해명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이 제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정말 제가 제 기억이 그렇게밖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좀 더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정동 아파트가 그동안에 이화여고에 전학이나 입학하기 위한 그 조직적인 위장전입의 소재지로 쓰였다는 거는 이제 언론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모르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이 아파트가 어떤 건지도, 그러니까 이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주소는 아셨겠네요. 그죠? 전입을 그렇게 했으니까 주소는 제가 그러니까 이 주소를 네. 그 은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저기 전입을 해라. 전입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선을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입신고를 동사무소 가서 하셔야 되잖아요. 후보자께서. 그러면 이 전입지, 이 내가 옮겨가는 이 새로운 전입지의 세대주나 이 세대를 전입지로 관리하는 분이 누구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럼 그분의 확인을 받을 때 도장을. 그러니까 도장을 받으셨는데 누구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께서 말씀하신 친척집이라고 하신 것은 명백하게 거짓말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지나다니면서 저기에 정동 아파트가 있구나 하면서 지나다녔지만 그래서 이 주소가 정동 아파트라는 거는 알았고 그렇지만 거기에 누가 살고 있고 전세 세입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진행했는데요. 정말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청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네, 존경하는 이태기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그 위장 전입 문제 그리고 세금 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 부동산 투기라든가 뭐 논문 표절 문제라든가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투기나 논문 표절은 제가 말씀드린 적 없고요. 그러면 제가 일단 위장 전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정동 아파트로 위장 전입할 적에 전입 신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조금 도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후보자께서 거기에 위장 전입해서 전입 신고를 동사무소에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 전입 신고서의 전입지 세대주와 전 거주지 세대주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때 전입지, 그러니까 정동 아파트의 세대주에 이름을 누구로 쓰셨습니까? 의원님, 이게 17년 전의 일이고 제가 그 17년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생활을 한 관계로 그 당시에 지금 17년 전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신다. 그리고 친척집인데 남편이 모르고 한 얘기다. 근데 누군지 전혀 모른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는 은사께서 이 집을 소개시켜주면서 이 집이 누구라고 아마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장전입이요,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만약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논리로 해명을 하시는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전입자, 그걸 거기에 세대주로 쓰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해명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이 제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정말 제가 제 기억이 그렇게밖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좀 더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러면 누가 사는지 소유주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여기가 친척집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친척집은 아닙니다. 왜? 전입신고를 당신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모르고 친척집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허위로 거짓말로 친척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남편은 정말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답을 드린 거고요. 제가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여기가 친척집인지 아닌지는 알고 계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친척집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를 배우자께서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집이, 그럼 지금 17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세대주가 기억이 안 난다고 치더라도 이 집이 친척집인지 아닌지는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이야기가 되고 그것까지 부정을 하시면 후보자께서 해명하신 논리나 어떤 근거는 전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 전입은 제가 한 일이고요. 남편은 전혀 관여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럼 후보자께서 두 번에 걸쳐서 전입신고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때 세대주가 누군지를 모르신다는 것이 그 기억이 굉장히 흐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그 상황을 다시 회상을 했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은사님께 의논드린 부분. 그다음에 그 은사님이 누구신가요? 이 아파트의 전세권자인 심치선 씨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 어쨌든 그 신고를 하셨기에 누구라고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자와 후보자의 장녀께서 여기에 위장전입을 하신 다음에 한 달 후에 다시 후보자의 배우자와 나머지 가족들이 또 위장전입을 이쪽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달 간격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서에 누가 여기에 전세권자나 이 세대를 관리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거를 제가 볼 때는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모른다면, 왜냐면 이때 전입신고에 세대주를 명기하지 않으면 전입신고가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년이 돼서 모르겠다. 이태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저는 그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증여세 탄로라든지 또 건강보험법 위반이라든지 또 말바꾸기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그대로 인정하시고 재발 방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외교부를 통해서 주로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시고 반박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 실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한테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만 5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아마 역대 고위공직자 장관 후보자 중에서 이렇게 실정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후보는 굉장히 찾기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